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대선 레이스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며 중도와 보수 성향의 부동층 표심이 승부를 가릴 중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1강 2중으로 대선 구도가 재편된 가운데 후보들은 막판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지난해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지 1년 만에 한층 높은 수위의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모든 돈줄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중국이 대북 제재로 북중 관계의 붉은 선을 넘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도 상호 원조 조약까지 들먹이면서 북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중 혈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 야생 진드기를 주의해야겠습니다. 올해 첫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 환자가 발생했는데 4년간 사망자가 73명에 이를 만큼 치사율도 높은 편입니다. 특히 노약자와 만성질 환자는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반려동물은 야외 활동 후 반드시 씻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부담 소식과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된 가운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 등을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은 라이브 투데이 뉴스 리뷰 뉴스 11을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투데이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지난주 연합뉴스TV는 한 주간 열렸던 제19대 대선 후보 TV 토론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하였습니다. 지난주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이번 대선 캠페인 기간 중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첫 번째 대선 TV 토론과 JTBC가 주최한 대선 TV 토론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 라이브 투데이 라이브 이슈에서는 지난 23일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열린 첫 TV 토론에 5명의 대선 후보들이 참석했고 대선 후보들은 선체로 서로 질문과 응답을 하는 이른바 스탠딩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과 공세가 집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였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도 네거티브 공세 의혹과 사드 배치 입장 번복 문제 등에 관한 공방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의 이른바 대지 흥분제 성범죄 모의 논란을 둘러싼 다른 후보들의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홍 후보는 본인이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회 이후 후보들은 대체로 전반적인 진행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고 전하는 것으로 토론회에 대한 총평을 마무리했습니다. 4월 26일 라이브 투데이 라이브 이슈에서는 지난 25일 열린 네 번째 TV 토론회는 참석한 5명의 후보자들이 이번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사실상 첫 정책 토론을 펼친 토론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5명의 후보자가 원탁으로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정책 토의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과정에서의 문재인 후보와의 공방과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와의 일자리 재원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기싸움도 여전히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사이의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은 세 후보 모두 부인했고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반대 의사 표시로 추후 예정된 토론회에서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난 3차례 토론회에 비해서 성숙하고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전 토론회 결과가 후보들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연합뉴스TV는 대선 후보 토론에 대해 다루면서 전반적인 토론회 진행 방식이나 참석한 후보자들의 반응이나 공방 위주로 차분하게 전달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이 대선 토론회를 스케치 기사 형태로 간략하게 요약하고 후보 간 공방 등에 대해서만 정리해 토론회를 평가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론회에서 제시된 후보자들의 진술문을 단순 편집해서 관련 후보자 간의 대화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관점이 보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토론회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기보다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해당 후보들의 논리를 확대 재생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토론회에 대한 후속 보도에서 기대하는 것은 대선 토론회에서 나왔던 단순한 진술의 요약만이 아니라 제기된 진술에 대한 검증을 한 결과를 제시하거나 후보자들 간의 상반대 주장에 대해 누구의 진술이 보다 정확한 것인지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다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보도를 기대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라이브 투데이를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뉴스 리뷰, 뉴스 11은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언급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사드와 관련한 이슈를 주 내내 꾸준하게 보도하였습니다. 4월 27일 뉴스 리뷰에서는 성주 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장비가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방부는 성주 골프장에 전격적으로 반입된 사드 장비가 곧 실제 운용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미군의 사드 기습 배치 논란에 대해서는 엄중한 한반도 안보 사항에 따른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이번 사드의 실제 운용은 야전 배치 개념이라며 향후 남은 절차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며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등 진행 중인 환경 영향 평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28일 보도에서는 국방부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규정에 따라 한국이 부지와 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사드 비용의 미국 부담 원칙은 지난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서에도 나와 있다며 양측이 모두 여기에 서명했다고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비용에 대해서 한국에도 통보했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으로 곤욕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한국 외교부는 사드 비용 문제에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10억 달러 사드 비용 발언은 최근 사드 기습 배치 논란과 맞물려 반대 여론을 재점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월 29일 뉴스 리뷰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고 전하면서 내년 중순부터 시작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사드 배치 비용을 감안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사드 포대의 철수나 사드 직접 구매 모두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월 30일 뉴스 리뷰에서는 한미 양국이 고위급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사드 비용의 미국 부담 원칙을 재확인했고 미국 측은 논란이 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드 비용 발언은 미국 국민의 희망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맥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일요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한 기존 양국이 합의한 대로 부지와 기반 시설 등은 한국이 마련하고 사드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선 과정에서 제기한 이른바 안보 무임 승천호를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양국 간의 이번 외교안보 채널 접촉으로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연합뉴스TV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도한 사안이었지만 사드 배치 비용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이라는 경제적 면보다는 사드가 가지고 있는 외교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드 문제를 적절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정부 당국자의 발표를 제시하는 것보다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해서 보다 총체적인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보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미묘한 시기에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피하고 현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나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시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최근 국내 부동산 동향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 연합뉴스TV 뉴스 11에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 넘게 올랐고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2007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 아파트값이 비쌀수록 더 오르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식 지가에 의하면 작년 대비 서울은 8.12%, 수도권은 5.88%나 뛰어 올랐지만 수도권과 광역시 외 지방시군인 0.35%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격에서도 양극화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6억 원 이하 주택이 3.91% 오르는 반면 6억 원 초과 주택은 8.68%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100억 원 내외 초고가 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무려 16.3%였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름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도 커지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도 1년 새 43%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부동산은 단순하게 개별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보다는 정책적 방향이나 정부의 중장기적 판단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정부의 전망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나 금융대출에 관련된 문제는 궁극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 시청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면 보다 손쉽게 기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항상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지난주 제작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전나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살펴봤습니까? 네, 저는 지난 4월 30일 방영한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명품 리포트 맥은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한 주간의 맥을 짚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방송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참여한 TV 토론회와 대박난 기업대 내후 외환 중인 기업 소식,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24시간 활동 모습 등을 전했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도 족집게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참여한 TV 토론회 여파를 알아봤습니다. 토론회의 시청률이 높고 이에 따른 관심이 지지율에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자 토론이 대선 주자들의 새로운 관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날카로운 대북 관련 질문이 쏟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당시 토론회의 내용을 간략히 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기회로 삼아 지지층을 확보한 사례도 소개됐는데요. 심상정 후보는 토론회 활약에 힘입어 지지율이 5%포인트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자서전 내용이 문제가 되어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심상정 후보가 활약하는 장면과 홍준표 후보가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 이해가 쉬웠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집중 타깃이 됐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회를 거듭하며 달라지는 전략 전술을 소개해 주어 유익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다음 토론부터는 공세를 끊고 반격에 나선 전략을 선보였고 안철수 후보 또한 몇 차례 자충수를 두기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꾸어 미래형 인재의 모습을 부각하는 데 열중했다는 점을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TV토론 평가가 투표장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짧은 대선 기간 후보를 검증할 시간이 부족한 만큼 압축적으로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TV토론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유토론이 크게 늘면서 후보들의 내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틀도 갖춰졌기 때문이라는 말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TV토론이 있고 나서 후보들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줬다면 토론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와닿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기상도를 통해 이번 주 기업들의 움직임을 알아봤습니다. 맑은 기업으로는 반도체의 호황을 누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가 소개됐는데요. 이 호황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경기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LPG 연료를 판매하는 SK가스와 이원 두 회사도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LPG 확대를 주장하는 대선 후보들의 의견에 힘입어 호황이었습니다. 본래 일반 차량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LPG가 그 허용 범위를 넓힌다면 액화 석유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흐림 기업으로는 롯데그룹을 소개했는데요.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간의 경영권 다툼과 잠실 롯데면세점 영업권 박탈 가능성이 기업 내 위태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 또한 사드 배치 여파로 영업이익 감소와 리콜 폭풍이라는 연타를 맞았는데요. 표면적인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신뢰도 손상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악화됐다는 설명이 유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후기를 조작한 숙박업소 정보 앱과 비행기 정비 불량을 일으킨 대한항공을 소개했습니다. 단기적인 전망에만 몰두하지 않고 전반적인 경기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김종수 기자의 마무리 멘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장 인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선거 캠페인 활동이 소개됐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 대합실에서 아름다운 선거 홍보관이 열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전투표 체험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포착한 것은 의미 있었지만 이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여러 일반 시민도 선관위 활동에 참여해 선거를 돕고 있는 공정선거 지원단을 소개했습니다. 지원단은 아침부터 밤까지 선거 벽보 점검과 선거일 안내, 그리고 선거 부정 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바쁘지만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는 인터뷰가 인상 깊었습니다. 자유로운 선거 운동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게 제일 큰 보람 같아요. 한편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 선관위 직원들도 대선을 앞두고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가짜뉴스를 적발하는 사이버 지원단, 선관위 재외선거 상황실과 법규 안내센터 등 선관위의 다양한 부서들이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정선거를 위해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잘 봤습니다. 전나연 학생은 이번 명품 리포트 맥에서 어떤 코너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네, 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바쁜 하루를 보내는 선관위 직원과 선거 관리 업무를 돕는 공정선거 지원단의 헌신적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공정한 선거로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명품 리포트 맥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장비가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돌입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10억 달러 사드에 한국이 돈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말해 국내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즉각 사드 비용은 미국 부담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논란과 관련해 주요 외신과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관련해서 한미 입장 발표에 대해서 우리 언론과 주요 외신들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9일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사드 장비 운영과 유지는 미국이, 부지와 기반 시설은 우리 한국이 각각 부담키로 한 원칙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30일 오전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한 기존 합의 내용을 확인을 했으나 이를 다시 변경해서 사드 비용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었지요.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한 맥메스터 보좌관은 사드 등 국방 문제는 동맹국가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며 각자 정당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사드 배치의 대가를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의 대선 경쟁에 충격을 주고 있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CNN은 사드는 한국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중 관계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요구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문제로 한국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한국 내 여론은 중국의 보복 때문에 사드 배치를 꺼리군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요구가 한미 동맹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인민방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미 양국 간의 잡음이 일고 있다고 전하면서 황구망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한국의 반미 정서가 퍼질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자세히 언급을 하면서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한 대선 후보 간의 이견, 또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국내외 상황을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2014년 커티스 스케퍼로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안을 하고 추진한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드는 도입 여부가 거론되기 시작할 때부터 격렬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방어 체계가 과연 적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배치했을 경우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의 격렬한 반발이었는데요. 중국은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경제적 보복을 가해왔고 우리 기업들은 많은 피해를 봐왔죠. 네, 그렇다면 한미 간 약정서에는 어떻게 합의가 돼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일부에서는 미국과의 이면 합의설, 또 연말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고도의 전략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언론들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우리 정부가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이 기존 합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30일 맥메스터 보좌관의 발언은 기존 합의의 파기와 사드 비용 재협상의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일제히 보도를 하면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사드 도입 단계부터 밀실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었죠. 문재인, 심상정 등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각 층에서 이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드 배치에 밀실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확신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펜스 부통령이 지난 16일 방한을 해서 대선 전에 배치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냐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긴급하게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는 점을 이루어 봤을 때 한미 간에 긴박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가 미국의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겨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1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 12월 미 정부 인수위 측이 문서로 우리 측에 사드 비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고 보도를 해왔고요. 동아일보 역시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을 증액한 뒤 이를 사례로 다른 동맹국들과도 재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경향신문도 맥메스터가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한국의 국방 예산 증액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 FTA 개정 등을 통해 한미 동맹 유지 비용을 다시 계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신중히 판단하고 보도해야겠습니다. 추측성 기사가 아닌 보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일제히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특히 대선 후보들은 어떠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해지고요. 우리 네.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즉 10억 달러를 한국이 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라고 발언한 이후 대선 후보들이 날선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 유보, 철회 등의 다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먼저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온 문재인 후보는 사드 찬성파 후보들이 트럼프의 비용 언급에 빌미를 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진성준 토론단장은 사드는 주한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들여온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줄곧 해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만일 비용을 실제로 요구를 한다면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선대위 김근식 정책 대변인도 북핵 위협과 안보 위기에서 사드는 필요하다면서도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정부 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한미 FDA로 우리가 $250 정도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중동에서 수입하는 가스를 미국의 셰일가스로 대체한다면 협상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홍준표 후보 선대위 미디어 본부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기존 합의 내용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깰 수 없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자기 자랑한 것을 한국도 언급한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말려서 흥분하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사드 배치 시기 비용에 대한 밀실 협약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심 후보는 사드가 배치된다고 단정하게 이르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사드를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선대위 추혜선 수석 대변인도 원치도 않는 사드의 비용까지 내는 것은 강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민 후보는 한미 합의대로 미국 측이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면서도 방위비 분담의 협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조혜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팀장은 사드를 직접 사는 것이 낫다며 한미 동맹과 사드는 우리만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일치가 되므로 방위비 분담 문제도 우리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우리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균형감 있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언론에서는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외교 안보 분야다. 특히 북핵 문제, 또 사드 배치 등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들을 들고 있습니다. 네. 바람직한 언론의 보도 태도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각 언론에서는 대선 후보들에게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깊은 통찰과 개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난제투성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공약에 사각지대가 많아서 걱정이라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각 후보마다 외교 안보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서 미약하다고 보고 특히 사드와 통상 압박에 한층 몸을 움츠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단 국가인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걱정스러운 자극성,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북핵 문제, 사드 배치, 중국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등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인 만큼 더욱 신중한 자료조사, 정보조사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언론학자들은 이런 민감한 기사일수록 겹다운표를 사용하며 더욱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객관성에서 벗어난 보도가 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보도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드 배치 비용 부담 관련 보도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it down today, up in Wisconsin, upstate New York, different places. Yeah. Zero. And that's beginning immediately. Let it into the market, destroying thousands of great American
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